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부천 옥길지구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천 옥길지구의 중고등 통합운영 미래학교를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중투위 심사에는 총 17곳이 제안을 했지만 적정 평가를 받은 곳은 부천이 유일합니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경기형 미래학교는 뭔지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이기형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과밀학급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매년 김포나 옥길지구 과밀학급 문제를 다뤄왔는데 김포의 경우는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이슈가 되다가 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포시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과밀학급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8명에서 30명,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31명에서 36명인데 김포시는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밀학급은 아닌데 다만 이제 신도시 부분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부모에 받는 이 체감이 과밀학급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일단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과밀학급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교육지원청에서 과연 이런 신도시 장기 쪽이나 이런 신도시 쪽에서 학부모에 대한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일단 교육 증축, 그러니까 시설 증축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특별 활동할 수 있는 교실을 일반 교실로 바꿔서 일단은 그런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반면으로 또 따르게 보면은 이 특별 활동실은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 활동실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김포나 이쪽 신도시 쪽 아이들은 그 특별 활동 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역차별의 논란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 기자가 이야기한 이 교육청의 입장 맞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나 이제 원도심 다 똑같이 과밀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단적인 예를 통계로 보면은 2019년부터 20년 통계 똑같이 나옵니다. 경기도 평균과 비교하면 되겠죠.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서 김포의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학급의 급당 인원이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래요? 이건 단적으로 과밀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네. 뭐 교육청의 일부 주장대로 과밀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힘들고요. 먼저 이제 과밀화 원인을 우리가 누누이 밝혀왔지만 첫 번째는 잘못된 수요 예측이겠죠. 학생 유발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학교 용지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네. 두 번째는 아파트나 택지지구 입주 대비 늦게 학교를 개교하는, 그나마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갖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도시개발의 역사가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이 10년, 15년 전에 계획에서 확정된 거거든요. 그때 물론 학교 용지도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뭐 과거의 공과 실을 갖다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교육당국에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고등학교 이제 초중의 과밀이 고등학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보면은 800명의 중학교 졸업생 8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일반계고를 진학하지 못할 정도의 그 수요가 넘치고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신도시 지역이 19,091명의 초등학생이 있어요. 급당 인원이 28.9명으로 운양동이 최대 과밀 지역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양동. 예. 순서대로 보면은 하늘빛, 푸른솔초, 운여울초, 신도시 지역이 급당 29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과밀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이들 학교 중 일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수로 학교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큰 거고, 중학교도 신도시 지역이 절대 과밀인데 학급당 뭐 34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고, 장기중이 35.6명으로 가장 과밀입니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31명대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과밀화의 정도를 보면 한강 신도시 그리고 풍무동, 고촌읍순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밀학급의 현재 지금 짚어주셨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과밀학급 때문에 원거리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통학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개선이 좀 됐습니까?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교통 문제, 그러니까 이 교통 개선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버스 업체와 그리고 시에서도 노력을 한다지만 어쨌든은 개인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주지 인구는 1.5km 정도 도보 통할 수 있는 거는 통학거리로 지정되고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약 30분간 갈 수 있는 거를 중학군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운영 같은 경우는 5개 중학교, 구례 마산 2개 중학교인데요. 이 희망순을 정해서 지정 학교로 가게 되는데 2020년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아이들 1,800에서 1,900명 정 중에서 한 100에서 200명 중이 일지망이 아닌 다른 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들이 좀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마디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 입장에 중투입에서 봤듯이 학교를 건립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4,000에서 6,000 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학교를 짓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뭐 다른 교실 학교가 지금 남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분산 배치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짓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교육지원청이라던가 다 노력을 하지만 이 버스라던가 이 교통 문제 다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김포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성과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신도시 및 택지개발구 위주로 과밀화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각급 학교 개교를 추진했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례동과 마산동에는 초등학교가 한 개소씩 개소했고, 그리고 또 고촌 고등학교도 개교를 했습니다. 학교 용지가 고갈된 운양동 지역에는 운양 1초중을 새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중이고요.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보면은 신공 6지구, 향산, 그리고 걸퍼지구에 단설 유치원을 갖다 개원을 올해 다 마치게 되고요. 또 각각 이들 지역에는 초중 병설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가 개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용지 확보가 좀 어려운 기개발된 신도심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학급의 신증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네.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과 면밀히 협조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십수년 전에 도시계획 결과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도시계획 진행 중인 것도 면밀히 살펴서 되게 긴장감 있게 그렇게 교육용지 확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포시의 경우는 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에 많은 건의를 했는데 최근에 학교 신설 심사하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하는 곳이 경기도는 단 한 곳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교육부가 5월 3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내 신설사업 신설청 17중 총 6곳만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11곳은 중투입 통과가 좀 잦아야 됐습니다. 네. 신설된 학교는 13곳 중 2곳만 통과했는데요. 곧 부천 옥기 중고 통합운영학교하고 파주 운정 2중학교입니다. 반면에 양주 옥정 2초, 그리고 파주 운정 8초, 그리고 김포 운일교 등 11개 학교 신설 사업은 중투위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 또 시흥 장학년 1초 같은 경우나 오산 세교 소프트웨어고 같은 경우는 부적정 반려 결정을 받아서요. 다음에 중투위 결정이 또 불투명해졌습니다. 부천시 옥길 중고등 통합 운영 학교가 유일합니다. 김포의 경우 학교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운일고등학교 신설이 재검토된 이유 뭡니까? 운일고가 이제 그 중투에 들어간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상반기까지 하면 4번째 중앙투자심사 도전이었는데 결국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운일고의 중투 통과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담당 국장 3관을 국회로 불러서 제가 직접 현황판을 들고 가서 설명까지 했고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교육부총리께 또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좀 참담한데요. 이번 중투 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3곳은 모두 중투에서 탈락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모두 네. 신도시 신도시 지역이고요. 2012년, 13년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지금 운일고는 좀 탈락을 했는데 근본 내용을 보면은 학군 내 학교 현황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해서 다시 뭐 올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려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약간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매년 800명 이상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못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반기에 중투를 상정할 계획이고요. 한 가지 교육부에서 좀 참고해 줬으면 하는 게 김포는 2024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학군별로 지금 3개 학부를 나눌 예정인데요. 고천풍무 4호 장기동
거기까지는 이제 일로 보면은 그 지역은 110% 정도가 학생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개 읍면 북쪽권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0% 이상의 학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는. 근데 신도시권역은 60%밖에 중3 학생을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일구 중투시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교육부를 좀 설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추후에 잘 준비를 해서 잘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하겠고요. 부천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옥길지구 역시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로 말이 참 많았는데 특히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이번에 삼수 끝에 옥길 중고등 통합 운영학교 신설이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부족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삼수 끝에 됐고 또 김상희 지금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상에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도 환영하고는 입장이고요. 어느 정도 이 고등학교를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해소는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중고등 통합 운영학교, 경기형 미래학교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3년을 통합했다고 해서 이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미래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탐구하고 또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와 틀을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 협력 과정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학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중고 통합 운영을 통해서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통합은 6년 동안 연계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간 상호 교차 지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현재 순회 교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소규모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그 벽이 허물어진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무학년제 통합 수업도 한다. 또 기존 학교와는 다르게 새롭게 디자인된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중고등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존 병설학교는 이제 조금 아까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따로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통합 과정 그 미래형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진로 지도가 고3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6년간 학생들이 성장 과정을 갖다가 선생님이 아이의 특성이라든가 소질 이런 걸 갖다 잘 발굴해서 이제 미래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개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호 교차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교과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들어오는 거라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대도 되는 한편 또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옥길지구 등 학부모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옥기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2024년 3월 개교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미래형 통합학교에 대한 이 인식부터가 조금 많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그 기성세대와 현재까지 이 시스템 도입은 최초로 도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의 특성상 보면은 교양 과목은 기존에 170 그러니까 선택 과목 110시간에서 34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학교들이 이렇게 신경 써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그 과정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 시도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렇다의 답변을 솔직히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2024년 3월에 개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 엄연히 정서상 틀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학생 아이들과 고등학생 아이들이 같이 합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반면으로 안 좋은 그늘 쪽을 보면은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그런 받아들이는 것에서 상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자기들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현재부터는 방법에 대안에서는 찾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가 이제 광역화 모집이지 않습니까? 이 모집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부천 지역에 있는 아이들 말고 경기도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 내에 이제 기숙사가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로만 미래형 학교인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설계나 시설 측면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교육청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어떤가요, 의원님? 옥길지구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를 사전에 했던 바가 있죠. 2020년과 21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각 60%대와 70%의 그 찬성률을 보인 거죠, 지역 주민들이. 근데 그 이면을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본다 그러면 옥길지구의 번번이 학생 수요는 있으나 학교 설립이 좌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 지금 없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광역단위 모집이지만 기숙사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이거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광역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또 옥길지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소외를 받을 수가 있으나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 이렇게 좀 지원자가 많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역 내 배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교육 문제가 참 정말 모든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질 저하가 또 하나의 교육 현장 고민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학생들 수준도 과거와 대비했을 때 낮아진 게 드러났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경기도 교육청도 고민이고요. 또 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학습 지도를 가정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대부분 다 직장에 나가 계시거든요. 소가죽 제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우려됐던 건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소통이 지금 부재하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또 쌍방향 교육을 위한 그런 문제, 그런 게 좀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지역 학교 교사 간 운영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제로 소환된 미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온라인 기기에 익숙한 그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학생 대상으로 원격 수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러닝이 시작되면서 지역이라든가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나서갖고 지금 해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더 교육청이 좀 미진하지만 또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학생의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는 그런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석 교사 1대1 고일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교육청 차원에서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레이딩 러닝 그런 연수를 갖다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좀 번갈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연계한 블레이딩 러닝에 대한 연수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학생이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은 그 이러닝을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PC가 없는 가정을 갖다 수요를 조사했었는데 다전혀 가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디지털 기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생 1인당 1 태블릿을 갖다 지원할 수 있게끔 없는 가정에 한해서 그렇게 정책을 또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닝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없게끔 그런 콘텐츠 개발도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학습 지원 사이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가 실시간 교육을 위해서 그런 학습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편으로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언택트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공사판 학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텐데 어쩌면 이 기회에 향후 학생들이 모두 등교할 수 있는 그 학교 환경을 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교수 학습이나 이제 학생들 지장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강제로 당겨진 미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이 좀 우려가 돼서 소규모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 수준으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갖다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추경에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하기로 했고요. 김포 지역으로 보면은 지금 마산중과 운양 일 초중 같은 경우에 이제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3학년 학교 개교 3년간 학교 개교가 속도가 맞게 진행된 만큼 남은 기간도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